안녕하세요. 자, 해상보험론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협회 적하약관입니다. 계속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보면 해상보험론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배우는 내용들 중에 이 내용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긴 해요. 오늘날의 해상보험, 특히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자의 책임이라든지 담보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 협회 적하약관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규정되고 실무에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협회 적하약관을 명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협회 적하약관을 다 안다라고 하면 해상보험에 대해서 해상보험 간수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상보험론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뭐 판례라든지 간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학습을 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해상보험과 관련된 이 협회 적하약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협회 적하약관에 그래서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1912년에 만들어졌고, 물론 그 처음부터 다 한꺼번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제 정식 명칭은 협회 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 ICC라고 불리고 있고요. 보험증권보다도 오늘날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이것이 국제적인 표준이자 표준 양식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적하보험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증권, 로이드 SG 팔리시 올드폼을 기준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구약관이라고 하고요. 구약관의 가장 마지막 버전이 1963년도 버전입니다. 그리고 1982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신협회 보험증권, 뉴 마린 팔리시 폼이 사용되었죠. 그걸 이제 신증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신증권과 함께 같이 사용되는 약관을 신약관이라고 합니다. 82년도에 신증권과 신약관이 함께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협회 적하약관이 2009년에 한번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개정약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구약관이라고 하는 거는 올드 폼에 맞춰서, 올드 보험증권에 맞춰서 나왔었고, 신약관은 뉴 마린 팔리시 폼에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63년도 버전과 1982년도 버전은 아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체계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옛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이라는 아닐 거고, 피처폰 뭔지 알죠? 스마트폰 이전 버전. 그러니까 전화나 문자만 되던 그런 휴대폰에서 오늘날의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이게 완전히 휴대폰 사용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증권, 구약관 이 체제는 피처폰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 신증권, 1982년도 이후에 신증권과 신약관은 스마트폰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1982년에 신약관이 나왔는데 2009년에 개정약관은 뭐냐? 이게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뭐 아이폰 16 뭐 이런 식으로 뭐 갤럭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82년도 버전에서 2009년도 버전으로의 그 바뀜은 어떤 체계나 어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버전업이 되었다. 이렇게 버전업 버전이다 라고 이해를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순서상 구협회 적하약관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협회 적하약관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보험증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험증권이
1776년부터 만들어져서 이게 본문 약관 있고 이탈릭 서체 약관 있고 난해 약관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 이것들 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충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판례하고의 뭐 어떤 충돌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보험자의 보상 범위라든지 보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분쟁,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이제 법적 다툼이죠. 재판이죠. 재판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약관에 대한 통일, 보험자의 책임이나 담보 위험에 대한 어떤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그 요구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1884년부터 그 준비를 해요. 근데 이게 이 시대에는 인터넷도 있던 시대가 아니고 뭐 TV가 있던 시대도 아니죠. 뭐 1884년부터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재정 준비, 재정 작업은 1908년부터 시작하게 되었고 1912년에 런던 보험자 협회에서 이제 그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업자들하고 로이드 소속의, 로이드는 이제 개인 보험업자죠. 로이드의 소속의 개인 보험업자들이 만나고 브로커들도 합류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를 모아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ICC FPA 초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협회 적하약한 ICC FPA가 1912년 8월 1일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년에 WA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약관이 완성이 되어 갔죠. 그 처음에 만들어진 FPA는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라는 명칭의 줄임말입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particular average, 단독 훼손이죠. 단독 훼손의 free from, 단독 훼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죠. 여기서 자유롭다고 할 때 그 자유로워지는 기준은 보험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단독 훼손에 대해서 담보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FPA의 주요한 내용이고요. with average죠. average와 함께 간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average는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손을 의미합니다. 분손을 의미해서 분손을 담보해주는 약관이다라는 뜻으로서 with average를 쓰고요. AER 있죠. AER은 이제 all risk인데 이것이 열거 책임주의가 아니라 포괄 책임주의 방식으로 바뀌면서 AER 규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FPA, WA, AER은 전체 14개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제5조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 다르죠. 그리고 14개 조항 중에 나머지 13개 조항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보험 증권의 뒷면 보여줄 때 ICC FPA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 WA하고 AR 내용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FPA보다 내용이 적었죠.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협회 적하 약관이 5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 부분만 표시를 하고 있어요. 보험증권의 이면에. 자, 그러면 구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운송 약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This insurance attached from the time the goods leave the warehouse or place of storage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e place 뭐 named in the policy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포트라고 등장을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warehouse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로이드 SG 팔리시에서는 보험자의 보험 책임이 어디서 어디까지였냐면 포트에서 포트까지였습니다. 근데 협회 적하자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로이드 SG 팔리시라고 했어요. 로이드 SG 팔리시가 뭐죠? 구증권이죠. 구증권이에요. 신증권 말고 구증권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포트에서 포트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구협회 적하약관이에요. 구협회 적하약관이랑 뭐랑 같이 쓴다 했죠, 제가? 구증권이랑 구협회 적하약관이 같이 쓴다라고 했죠. 피처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피처폰 몸뚱아리에 피처폰 운영 체계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첫 번째 제1조의 보험자의 그 책임 구간을 얘기를 하는 보험 기간을 얘기를 하는 운송 약관 트랜sit 클로즈에서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 개시를 위해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the warehouse or place 그러니까 지역의 창고나 보관 장소를 떠날 때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선적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창고에 화물이 있었다라고 하면 육상의 내륙 구간에 혹은 공장에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화물이 운송을 위해서 출발하는 그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증권에서는 포트에서 포트라까지라고 했는데 구협회 적하약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고에서부터 창고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구증권하고 구약관을 같이 쓴다. 근데 같이 쓰고 있는 이 증권과 약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자의 책임이 항구에서 항구까지다와 보험자의 책임이 창고에서 창고까지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내용이 충돌되죠. 상충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느 게 더 우선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뭐가 더 우선하는지. 수기문헌 우선의 원칙을 배웠잖아요. 예. 보험증권이 있었죠. 이탈리 서체 약관, 그러니까, 구증권에 본문 약관, 바디 클로즈 있었죠. 이탈리 서체 약관 있었죠. 난해 약관 있었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인쇄라든지 별첨하는 약관이 붙는다 했죠. 그럼 협회 적하 약관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보험증권, 물론 그거는 신증권이긴 합니다만, 협회 적하 약관이 어디에 적혀 있었어요? 뒷면에 적혀 있었죠. 별도로 적혀 있었죠. 그러면 뭐예요? 뒤에 나중에 온 게 먼저 적용된다. 우선한다. 앞에 거를, 앞에 만들어진 것보다 뒤에 작성된 걸 더 우선시한다. 우선권이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수기문헌 우선의 원칙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보험증권인 로이드 SG 팔리시에서는 보험자의 책임 기간이 포트에서 포트라고 했는데 지금 신협회 적하약관이 아니라 구협회 적하약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창고에서 창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우선하는 거죠. 협회 적하약관의 내용이 우선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예. 예, 이 차이가 큽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구증권 구약관은 내용적으로 약관들 사이에서 서로 상충되고 충돌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하도 복잡해서 어떻게 보면 1982년 이후에 신증권, 신약관 체제로 넘어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운송 기간과 관련해서는 본문 약관에서 정한 보험 기간을 변경시킨 거죠. 쉽게 말하면 창고간 약관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살펴보면 뭐 좀 살펴볼게요. 자, 창고와 보관 장소를 떠날 때 화물이 운송 개시를 위해서 창고나 보관 장소를 떠날 때 이 보험이 스타트 된다. 개시된다. 어태치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작은 그렇게 돼요. 시작은 그렇게 되는데 끝나는 게 있잖아요. 끝나는 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이런 이야기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여기까지 딱 끊어서 세 번째 줄에 continues 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 and terminate either on delive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운송 과정에서 계속 진행된다. 컨티뉴 한다. 뭐가 컨티뉴 하고 있겠어요? 보험이 컨티뉴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계속 컨티뉴 하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창고나 웨어하우스나 플레이스에서 출발할 때 시작을 해서 그 운송의 인트랜식 과정 그 속에서 뭐예요? 컨티뉴 하고
예, 끝나는 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 끝나는 지점을 설명을 하는 게 여기 A, B, C입니다. 예, 그래서 A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화인의 창고 또는 보관 장소 혹은 기타의 최종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인도될 때 목적지의 수화인의 창고 보관 장소 이곳에 인도될 때 끝난다. A. B.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로 가는 도중이든 아니면 뭐 목적지든 그거 여부 상관없이 1번, 2번이 있어요. 로마자로 통상의 운송 과정상의 보관 이외의 보관을 위해 이거를 말을 잘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데 자 통상의 운송 과정 속에서 보관할 수 있어요. 뭐 기다린다든지 뭐 신호를 기다린다든지 뭐 배를 기다린다든지 뭐 철도를 기다린다든지 운송 과정 속에 잠깐 스탠바이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의 운송 과정이 있고 그거 외에 보관을 한다는 건 뭐예요? 스토리지를 한다는 거예요. 보관이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중간에 스탠바이가 아니고 그냥 뭐예요? 이거는 보관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이해돼요? 이해돼요? 보관을 위한 목적으로 어딘가에 뭐 하거나 두 번째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창고나 보관 장소에서 여기서 말하는 할당이나 allocation이나 distribution이 뭐에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컨테이너 운송 같은 거에 LCL 함을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하잖아요. 이 각각의 그 개별 하주단 분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게 B. 그러니까 보관을 위해서 뭘 멈추거나 뭐 이렇게 할당 분배를 하는 경우까지 그까지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 그게 B. 자, C가 있습니다. 최종 양육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피보험 화물의 양육을 완료한 후 배에서 내린다는 얘기예요. 배에서 내린다는 얘기죠. 배에서 내려서 60일이 경과하는 거. 60 days after 60일이에요. 숫자로 60일이에요.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그 다음에 뭐다? whichever shall first occur.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잖아. 이 세 가지 중에 뭐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했을 때 보험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게 보험 트랜시 클로즈 1조의 구협회 적하약관의 제 1조의 보험 기간을 규정해 놓은 규정. 자, 그 다음에 1조가 좀 길어요. 길고, 그래서 if 한 다음에 시작합니다. 최종 양육항에서 외항선으로 양육을 했어요. 최종 양육항에서 내렸어. 화물을 내렸어. 근데 이 보험이 종료가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여기 A, B, 그러니까 보험 기간의 종료는 요 A, B, C 중에 시간 순서상 뭐가 먼저 생겨나느냐, 그 생겨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보험기간이 종료된다라고 했는데 보험기간이 아직 종료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화물이 보험증권에서 적혀있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부산이 최종 목적지다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화물이 서울로 출발한대. 그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로 출발을 시작할 때 끝나요. 뭐 60일 이게 아니고 그 규정이 if 다음에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 문단이 있어요. 그 다음 문단에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이 그대로 유지된다. 어떤 경우에 이 말이 중요해요.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여기서 말하는 좌우가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 여기 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 during delay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그러니까 assured가 통제할 수 없는 뭐 지연, deviation, 2로
뭐 그런 것들, 포스트 디스차르지, 이거는 강제로 함을 내려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쉬먼트, 트랜시먼트, 환적,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운송이 어떻게 된다? 중단되게 되면,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예요. 그러니까 assured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어. 그러면 assured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 책임 묻는 게 좀 그렇잖아. 그쵸? 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 하면 어떻게 한다?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유효하게 남아 있는다. 그 뜻이. 유효하게 남아서 적용이 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but 이렇게 시작하죠. Shall in no case be deemed to extend to cover loss, damage or expense approximately caused by delay on inherent bias of nature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딜레이가 나와요. 딜레이에 의해서든 아니면 inherent bias of nature 이게 되게 고유하자 할 때 돼요. 자연적 고유 the subject matter insured 그 보험 목적물의 고유하자를 말합니다. inherent bias or nature 이게 그러니까 왜 뭐라고 해야 될까? 화물 자체에 좀 하자가 있는 경우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딜레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cause 이 말이 있죠. by delay or inherent bias or nature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의해서 approximately cause 요거에 의해서 생겨나는 loss, damage or expense 이런 게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연이 있고 딜레이가 있고 보험 목적물 고유의 하자가 있는데 지연하고 보험 목적물 고유의 하자가 있는데 요걸로 인해서 로스, 데미지, 익스펜스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멸실 손상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뭐 보험자의 책임을 확장하는 걸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안 물어준다는 거지. 책임 안 진다는 얘기죠. 보험자가 여기 처음 이 문단의 시작이 뭐였어요?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였잖아. 보험이 유효하게 남아있는다 했잖아. 어떤 경우에?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경우에, remain in force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remain in force 안 한다고. 그 뜻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자, 두 번째, 운송계약 종료 약관. 이거 1번에 보면 1조에 이 close to below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의 연장선이에요. 피보험자가 똑같이 of the assured, beyond the control of the assured. 피보험자가 좌우할 수 없는 beyond control 한 상황에서 그 운송 계약이 원래 이거는 그래도 목적지까지 갔어. 목적지까지 간 경우야. 1조는. 근데 이 2조의 경우는 뭐냐면 최종 목적지까지 못 갔어. 원래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한 싱가포르까지밖에 못 갔어. 그래서 원래 최종 목적지는 부산항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싱가포르 항에서 내렸어요. 싱가포르 항에서 운송이 중단됐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운송을 뭐 추가로 할 건지, 추가적인 운송을 해서 부산까지 다시 들고 올 건지, 아니면 싱가포르에서 그냥 그대로 끝낼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종료시키거나 아니면 1조에서 규정된 화물의 인도 이전에 운송이 종료될 경우, 그러니까 결국에는 1조에서 규정된 화물의 인도 이전, 1조에서 규정된 화물의 인도 이전이 어디예요? 여기 이거죠, 이거. ABC. 그렇죠? 그래서 이거 된 경우, 이거 되기 전 경우에 운송이 터미네이션 되는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한다? 피보험자는 어떻게 보험자에게 통지한다. 끝났다. 그만둔다. 뭐 이런 거 통지한다. 보험기관이 끝내는 거죠. 원래는 부산까지 와야 되는 그런 화물이 부산까지 못 오고 싱가포르에서 중단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싱가포르에서 화물을 보관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진짜 새로운 운반 수단을 구해 가지고 부산으로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 선택은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운송을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보험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청구가 있다면 추가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어, 그래서 이 얘기 있죠. 여기 요 표현 있어요. On additional premium. 추가 보험료를 내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보험을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This insurance shall remain in force. 이렇게 되죠. 보험이 유효하게 남아있다. 뭐 하면? additional premium을 내면. 그죠? 그래서 이 보험은 화물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에서 매각된 후에 인도되거나 아니면 뭐 거기서 싱가포르 항에 내려서 60일이 경과할 때중 언제까지 뭐 연장되어진다. 뭐 그렇게 되어질 수 있고 아니면 만약 화물이 60일이 넘었다 할지라도 부산까지 계속 운반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있죠. 요렇게 상기 제1조 규정. 여기서 말하는 상기 제1조 규정은 요 5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상기 제1조의 규정입니다. 그렇게 때까지 존속한다. 그래서 이 1번 여기 그 2조의 1번, 2번의 내용을 하고 싶으면 뭐 한다? 요 내용을 하는 거죠. 통지하고 돈 더 내고 그러면 shall remain in force 할 수 있다. 뭐가? this insurance. 그 얘기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욘드 컨트롤한 상황에서 부산까지 물건이 못 가고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유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싱가포르를 들려서 부산까지 가는 건데 부산에 여기 지금 5번 슬라이드의 요 밑에 있는 거에 보면 요 말이 있잖아요. 그죠? After discharge overside from the overseas vessel at the final port of discharge. 이게 뭐예요? 부산항에 내렸어. 근데 비욘드 컨트롤 상황이야. 뭐 그런 경우죠, 지금. 뭐 그런 경우인 거고. 여기는 지금 뭐예요? 파이널 포트까지 못 갔어. 중간에 싱가포르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럼 싱가포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다? 거기 내려서 팔아먹는 거고, 현장에서 팔아먹는 거. 그거가 뭐예요? 요 1번 상황인 거죠. 그리고 팔아먹고 싶다고 해서 바로 팔리는 게 아니라 보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60일 경과까지의 보험의 커버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운송수단을 구해서 다시 부산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필요하겠죠. 어찌됐든 1번 상황이든 2번 상황이든 뭐 하면 된다? 알려주고 보험자한테 알려주고 돈 더 내라, 에디셔널 프리미엄을 더 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디스 인슈어런스는 남아있다. 언제까지 유효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 그 내용이 운송계약 종료 약관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비욘드 컨트롤한 상황으로 최종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항해가 터미네이션 됐을 때 돈을 더 내면 된다.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기간을 유지시켜 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 운송계약 종료 약관, 다른 말로 운송중단 약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좀 간단해요. 부선 약관인데 선적항이나 양육항에서 부선을 이용하는 경우 부선 운송기간, 그러니까 조그만 배 있죠. 메인 선박 말고 라이터 같은 조그만 선박에 화물이 옮겨지거나 할 때 그 기간도 보험자가 커버하는 기간이다라는 게 제3조 부선 약관의 내용이고요. 제4조는 항해 변경 약관입니다. Change of Voyage Clause인데 항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추가 보험료를 내면 이것도 헬드 커버예요. 그래서 여기 요게 여기 지금 이렇게 파란색 가로선이 그어져 있는 거 요 밑에가 6번 슬라이드 밑에 요게
제3조고요. 하나 더 밑에가 제4조인데 held covered at a premium to be arranged in case of change of voyage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돈 더 내면 이거 결국에는 프리미엄 더 내라. 돈 더 내라. 어떻게? 보험 목적물이 바뀌거나 뭐 선박이나 이런 보험 목적물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항해가 변경이 되거나 뭐 보험 증권이나 이런 거에 뭐 오탈자가 있어가지고 보험 증권의 내용이 바뀌거나 하면 어떻게 한다? 돈 더 내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돈으로 다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1, 2, 3, 4조의 내용이 그러하다. 3, 4조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 건데 1조에 이게 좀 어렵죠. 이거. 언제 시작해서 통상의 in transit 운송 과정에 continue 하고 언제 끝난다? 이 세 가지 중에 whichever shall first occur. 뭐가 먼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끝난다. terminated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1조의 밑에 있는 거하고 2조의 내용은 무슨 차이가 있다. 이게 다 똑같이 비욘드 컨트롤인데 이게 목적항에 오기 전에 비욘드 컨트롤로 운송이 터미네이티드 되면 뭔가 해결을 찾아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팔아먹든지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부산으로 다시 가지고 오든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2조의 내용이다. 여러분들 그 정도는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5조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구협회 적하약관을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13개 조항은 다 똑같다. ICC FP를 선택을 하든 WA를 선택하든 ICC AR을 선택하든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 제 5조의 내용부터가 아니라 5조만 정확하게 말하면 5조만 이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겨난 거는 제일 늦게 생겨났지만 전위험 담보약관의 내용을 All Risk Clause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AR이기 때문에 AR은 열거 책임주의가 아니고 포괄 책임주의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험은 보험 목적물의 멸실 손상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This insurance is against all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subject matter insured. 그죠? 보험 목적물에 발생하는 모든 멸실 손상을 담보한다. 근데 요거 한 문장으로 끝났으면 진짜 세상의 모든 위험과 뭐 손해를 다 책임져 줄 것 같이 말하지만 but 이렇게 시작하죠. 다만 말이 길죠. 말이 길면서 이제 딴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 목적물의 지연 이게 앞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5번 슬라이드의 요 밑에 but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 읽어볼게요.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 목적물의 지연 또는 고유의 하자 혹은 성질을 근인으로 하여 생기는 멸실손상 비용까지 확장 담보하는 것으로 안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화물의 멸실손상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해놓고 발생된 멸실손상 비용이 운송의 딜레이거나 아니면 화물의 자연적 고유의 이슈 물건 자체가 상해에 있었다든지 물건 자체가 하자가 있었다든지 inherent bias or nature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No case be deemed to extend to cover. 커버를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No 한다. No.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이 보험에 의거해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손해율 여하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Claim recovered hereunder shall be payable irrespective of percentage. 이게 요 마지막 말은 여러분들이 한국어만 읽으면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이 못 잡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R의 경우 이게 그 배경이 좀 있는데 이 구증권 구협회 적하약관 중에서도 WA 있죠. WA의 경우에는 소손해 면책을 적용한 경우가 있어요. 메모랜덤 클로즈를 적용을 해서 너무 뭐 사소한 미미한 아주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규정들이 있었어요. WA는. 근데 AR은 뭐 말 그대로 all risk라며 all risk clause잖아요. 그래서 어떤 퍼센트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말 있죠. irrespective of percentage가 소손의 면책률. 그러니까 이 소손의 면책률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손해율이 1%야. 1% 그건 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받으면 뭐 그거보다 그냥 내 손으로 그냥 처리하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irrespective of percentage는 percentage와 상관없이 이게 0.5% 손해이든 1% 손해든 그냥 보험자가 관계없이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 말이에요. shall be payable irrespective of percentage.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손해율 여하. 이게 손해율이 여기서 말하는 건 소손해율 여하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이 AR을 규정해서 요거는 하나 체크를 해서 살펴볼 내용이 있고 오늘 좀 얘가 어디 갔냐? FPA 있네. FPA. 자, 이게 이제 8번 슬라이드가 분손담보고 9번 슬라이드가 FPA인데 이해를 돕고자 우리 FPA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훼손 부담보 약관이에요. Free from particular average고 전손과 공동 훼손, 비용 손해 이런 것들은 보상을 해주는데 단독 훼손을 부담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단독 훼손을 안 해주는 건 아니고 화재, 폭발, 접촉 이런 거에 의해서 생겨나는 단독 훼손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장 단위당 추락 전손 이런 것들도 해줘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선박 또는 부선이 자초, 침몰 되거나 화재를 당한 경우 이외에는 단독 훼손을 담보하지 않는다. 자, 영어 표현 볼게요. Warranted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무슨 뜻이에요? particular average로부터는 warranted free다. 누가? 보험자가 warranted free다. 보상하지 않는다. 보장하지 않는다. warranty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험자가. 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particular average에는. 근데 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뒤에 뭐가 단서가 있어요. unless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the vessel or craft. 여기서 말하는 craft는 자그마한 배, 부선을 말합니다. 이게 stranded가 자초. 그래서 여러분들 자초를 stranding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중에 Death Stranding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stranding이 자초입니다. 자초. 해안가에 시체로 이렇게 고래나 이런 게 죽은 고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걸려서 올라오는 거 그걸 death strand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래가 걸려오는 거 그거 stranding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stranding은 고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배를 말하겠죠. 화물선을 말하겠죠. 화물선의 자초를 말하는 것이고 sunk or burnt 배가 침몰하거나 불타거나 이 경우에는 요거를 unless 하니까 제외하고 요거 제외하고 particular average는 보상하지 않는다. 요거를 제외한 particular average는 보상하지 않는다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자초, 침몰, 화재에 의해서 발생된 단독 훼손은 해줄게. 그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bu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적재, 한적 혹은 양육 시에 전손이 될 수가 있는 화물 포장 단위에 대해서 협정보험가액을 지급한다. 그죠? 이 화물 포장 단위라는 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여기 보면 any 영어로 표현을 한번 볼게요. any package or package which may be totally lost in loading, transshipment or discharge. 이 이제 로딩이 선적이고 transshipment가 한적이고 discharge가 함을 내리는 거예요. 이 내리는 과정 속에서 totally lost가 발생했어요. 뭐에 대해서? 패키지에 대해서. 패키지에 대해서, any 패키지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underwriter가 보험자죠. 보험자는 뭐 한다? insured value만큼 pay 해준다. insured value가 일종의 보험 가액이죠. 보험 가액만큼 배상해준다. 그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물을 로딩하거나 트랜시먼트 하거나 디스차지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사고가 나가지고
포장 단위 통째로 날라갔다. 보상해준다. 그 다음에 also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한국어로 볼게요. 한국어는 5번째 줄에 하재, fire, 폭발, explosion, collision, 선박, 충돌, contact,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컨택을 할 때는 보면 선박이랑 부딪힐 수도 있고 크래프트랑 부딪힐 수도 있고 뭐 빙산, 타이타닉호처럼 빙산하고 컨택할 수도 있어요. 뭐 그리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물이 손상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물에 뭔가 어떤 이것도 있어요. 참. 조난항에서의 양육. 조난항에서의 양육. 요거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하고 쭉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뭐예요? 화물의 멸시선상이, 이런 뭐 하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뭐랑 충돌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난항에서 화물을 내리다가 생겨난 문제에 의해서 상당 인과가 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 뜻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 화물의 멸시손상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죠? 그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중간에 기항이나 피난항에서 양육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해서 뭘 지출을 했을 때 단독 비용을 지출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 비용에 대한 책임도 보상을 해준다. 그죠? 이게 FPA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독 훼손을 다 보상을 해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단독 훼손 부담보 약관인데 여기 지금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단독 훼손을 담보하지 않는다 해놓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면책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이거 해준다 이거 해준다 이거 해준다 하면서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거 책임주의인 것이고 뭐 말은 FPA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단독 훼손은 진짜 안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독 훼손 중에서는 이거는 해줄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8번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자 WA가 있습니다. WA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warranted free from average under the percentage specified in the polic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야? 이거예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비율 미만의 분손은 담보하지 않는다. 분손 담보 해준다며. 분손 담보 해준다며. 했는데 또 보험 증권에 기재된 비율 미만의 분손을 담보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영어 표현이나 내용이나 설명이나 이게 조금 적혀 있는 말이 되게 모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독 훼손을 안 해준다며. 근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다 뭐예요? 단독 훼손 안 해주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 이거 뭐 하재 폭발 충돌 뭐 접촉 뭐 양하항에서 뭐 내리다가 포장 단위가 깨지고 이런 거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with average는 단독 훼손 해준다며. 단독 훼손 해주는데 뭐예요? 보험 증권에 specified percentage 적어놓고 그 기준에 미만되는 거는 안 해준대. 이게 소위 말하는 소손의 면책률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분손 담보 약관 WA의 경우에는 그것이 공동훼손이 성립된 경우이거나 부선이 자초되거나 침몰되거나 대하제를 당한 경우 이외에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뭐 그냥 다 해주는 거고 이 소손의 면책률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 다음에 화물 포장 단위에 대한 뭐 지급을 한다 그 말도 있고 또 하재 폭발 상호 충돌 간에 그리고 조난항에서 양하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다 어디서 봤던 거예요? 여기서 봤던 내용 그대로 적혀 있죠.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이 약관은 이 보험증권하에 담보되는 정기간에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들이나 이거는 ICC AR은 좀 딱 명확하게 이거를 통해서 뭐가 되겠구나, 뭘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좀 좋은데 WA와 FPA는 좀 의미의 중의적 해석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약간의 이름은 FPA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거 해줄게, 이거 해줄게, 이거 해줄게, 이거 적혀 있고 분손담보 약관도 그냥 뭐 세상의 모든 에버리지는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소손의 면책과 관련해서 미만 아주 작은 사소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거를 좀 어렵지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ICC AR을 들든 ICC WA를 들든 ICC FPA를 들든 전손, 여기서 전손도 두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죠. Actual Total Loss가 있고 Constructive Total Loss가 있죠. 현실 전손과 추정 전손이 있고 그리고 공동 훼손 해주죠. 그리고 비용 손해 해준다 했죠. 그렇게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 4번, 5번, 6번이 문제인데 4번 자초, stranding, 썬크, 번트 했잖아요. 그래서 침몰, 화재 이 경우에 발생되는 단독 훼손은 단독 훼손임에도 해준다. 그리고 포장 단디, 토탈리 로스 패키지를 토탈리 로스 했던 거 그거 해준다.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파이어, 익스플로전, 콜리전, 컨택 이거 해준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4번, 6번, 4번, 5번, 6번은 FPA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책임을 해준다는 것을 쭉 뭐 하고 있어요? 나열하고 있죠. 열거하고 있죠. 보험자가 책임져주는 담보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WA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거에 더해서 이외에 에버리지를 해준다. 그리고 악천후에 의한 해수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WA에. 이거는 이게 좀 관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주고 대신 WA는 그냥 다 모든 세상 에버리지 다 해주는 거 아니다. 뭐 안 해준다? 미만 소손의 면책에 대해서는 안 해준다. 그리고 ICC AR은 이것들 1번부터 8번까지 다 더한 다음에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까지도 한다. 그리고 WA에서 적용됐던 percentage 안 한다. irrespective of percentage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퍼센트 상관없이 다 해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AR은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보상을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쓱 들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어딨냐? 14번 슬라이드에 가보면 보험자가 AR을 들었다 하더라도 면책되는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12조, 13조, 14조 이런 것들 특히 12조, 13조가 면책 약관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제6조에 추정 전손 약관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추정 전손 배웠잖아요. 그죠? 컨스트럭티브 토탈 로스. 그래서 현실 전손은 아닌데 현실 전손이 아니니까 분손이죠. 액츄얼 토탈 로스 아닌 거 원래는 분손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분손으로 그냥 처리하기에는 복구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 그래서 이거를 전손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했죠? 위부 어벤더먼트가 필요하다 했죠. 그리고 어벤더먼트를 보험자가 수락하면 뭐 할 수 있다? 추정 전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추정 전손에 대한 보험금 청구 이거는 현실 전손을 불가피하다. 현실 전손을 하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 뭐 무슨 비용이 초과한다. 뭐 이런 거 제가 추정 전손을 설명할 때 했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 7조 간단해요. 제너럴 에버리지 우리 제너럴 에버리지 배웠었죠. 공동훼손. 그래서 공동훼손은 어떻게 한다? 뭐 협회 적하약관, 협회 증권 이거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다. 뭐로 간다 했어요? 요크 엔터프 룰로 간다. 요크 엔터프 룰에 의해서 손해사정인이 공동훼손의 어떤 분담금이나 이런 걸 계산을 해서 공동훼손의 정산의 과정을 간다. 이런 내용이 7조에 있고요. 제8조 내향성 담보입니다. 이게 일종의 중요한 워런티였죠. 여기서 말하는 내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이 바다의 항해를 견뎌야 한다는 게 내향성이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워런티 공부할 때 내향성 담보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배가 바다의 컨디션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할 때는 그 배를 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협회 적하 약관이죠. Institute Cargo Clause죠. 하물에 대한 보험이에요. 하물에 대한 보험이란 말은 배를 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수출업자이거나 수입업자죠. 이 사람이 무슨 배 선박 운용하는 운송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수출업자라서 그냥 운송인한테 화물 운송을 의뢰했는데 그 운송인이 내항성 담보를 안 지켰어. 그건 내 잘못이냐고? 아니죠. 아니죠. 나한테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내용이 제8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보험자 사이에서는 선박이 가망성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 중요하다. 근데 이게 피보험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수출자, 수입자, 하주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선주나 선주의 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거잖아. 십 오너가 잘못한 거잖아. 그죠? 컨사이니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십 오너나 이런 사람들이 내향성을 갖추지 못한 거에 대해서 피보험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 피보험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보험을 해결해 줄게 그 뜻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수탁자 약관이 있습니다. 이게 해상사고 발생하면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이건 아주 선언적인 규정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손해를 방지하고 그리고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존해야 된다. 왜? 나중에 제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 제9조의 수탁자 약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이익 불공여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Not to insured clause.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잖아요. 피보험자한테. 근데 이 피보험자라는 사람이 수출자거나 수입자거나 화물을 운송인에게 운송 의뢰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났어. 그럼 운송인이 그 하주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 통해서 해결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운송인이 정당하게 보상을 해야 되거나 운송인이 정당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보험에 떠넘기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운송인이 책임져야 될 건데 왜 보험금으로 달라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험, this insurance가 그런 운송인한테 어떤 혜택이 되어서거나 어드밴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베네핏이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제10조 보험이익 불공여 약관의 내용입니다. 자, 제11조 쌍방과 실충돌 약관입니다. 이거 지지난 시간에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패스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패스할게요. 보트 투 블레임, 보트 투 블레임. 자, 그 다음에 제12조 포획납부 부담보 약관. 프리프롬이에요. 누가? 보험자가. 보험자 면책이에요. 13조도 프리프롬이에요. 뭐로부터? 스트라이크, 라이어스, 시빌 커머셜. 이런 것들로부터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견한 담보 화물, 보험 목적물의 멸실 손상 비용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로이드 SG 팔리시의 이탈릭 서체 약관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게 협회 적하 약관에도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14조 Reasonable Dispatch Clause. 피보험자는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에서 신속하게 행동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reasonable dispatch이기 때문에 이 reasonable이 어떤 정도냐는 주관적인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신의 성실에 입각해서
피보험자가 정당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제14조 신속조치약관이고 요렇게까지 해서 ICC, FPA, WA, AR로 구성되어 있는 구협회 적하약관의 내용들을 다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5조를 제외하고 1조부터 4조 그리고 6조부터 14조는 FPA를 선택하든 WA를 선택하든 AR을 선택하든 내용이 똑같아요. 예, 그쵸? 예, 그리고 제5조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자가 커버할 수 있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위험의, 손해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협회 적하약관과 구협회 적하약관과 함께 쓰이는 구협회 전쟁약관을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